부모를 잃은 소녀와 고지식한 킬러의 복수극을 그린 작품. 10월 마지막 주, 오늘의 영화 레온과 함께 심야 매점 오픈합니다. She's faced the hardest times you could imagine, and many times her eyes fought back the tears. And when her youthful world was about to fall in, each time her slender shoulders bore the weight of all her fears, and the sorrow no one hears still reigns in midnight silence in her ears. Let her cry, for she's a lady. Let her dream, for she's a child. Let the rain fall down upon her. She's a free and gentle flower growing wild. And if by chance that I should hold her, let me hold her for a time. And if allowed with one possession, I would give her from the garden to be mine.
네, 오늘 첫 곡은 컬러미 배드의 와이드 플라워였습니다. 심야매점 오늘도 강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청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멤버들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구리. 반갑다요.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선생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미칠 것 같아요. 나의 가을은 어디 갔죠? 제가 최근에 온도가 조금 높길래 뭐 시원하겠구나 하고 나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춥더라고요. 아, 맞아요. 추워졌어요. 오늘 바람 미쳤었어요. 뭐, 쌀쌀해. 뭐 특별한 일 있으신 분은 있으십니까? 네. 없군요. 네. 네, 그렇다면 바로 영화로 가보도록 본론으로. 이야. 오늘 영화는 릭 베송 감독의 1994년도 영화 레옹입니다. 반갑구리. I love you, 아저씨. 다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여러 저는 번 봐서. 뭐 저한테 인생 최고의 영화가 뭐냐 이러면 레옹을 꼽을 거예요. 오, 레옹. 제가 대충 보긴 했는데 그 평점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평점을 네. 대충 보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고점인가요? 주셨더라고요. 예. 언제 또 그렇게 관음을 하셨대? 아니, 제가 그 평점을 매겼는지 기억이 안 나서 들어가 봤다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보고 나왔죠. 반갑구리. 좋습니다. 첫 곡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선곡을 한 건데, 네. 이 컬러미 배드의 와이드 플라워라는 곡이 사실 이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그냥 그 특정 화자를 야생화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야생화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자유롭고 거칠고 이런 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가사를 해석한 걸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자유롭게 커가고 멋진 꽃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레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레옹도 그렇고 마틸다도 그렇고 둘 다 야생화의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레옹은 뭔가 정착을 못한 야생화의 느낌이었다면 마틸다는 이제 좀 가꿔지기 시작하는 야생화의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 곡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 곡이 원곡이 아니고 이 곡은 리메이크 곡인데 93년도에 리메이크가 된 곡이고, 원곡은 좀 더 저희가 지금 들은 것보다 브루스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원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스카이락의 와이드 플라워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곡이 아니네요. 이것도 되게 옛날 느낌이 많이 났는데. 그쵸. 이것도 93년도 3년도 음악이어가지고 사실 이 레옹 영화도 94년도 영화여가지고 느낌이 꽤 비슷한 느낌이 있어갖고 이 곡을 선곡하긴 했거든요. 네. 네. 연도가 맞네. 네, 1년 차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봤을 때. 그렇죠. 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죠. 다신 나올 수 없는 영화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쨌든 마틸다라는 배역이 12살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 배우가 12살 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좀 선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일탈에 관해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옆집에 들어가는 것까진 이해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연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게 좀 신기하긴 했거든요. 뭐 연민이나 뭐라 그래, 연민이 아니고 동경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킬러의 기술이나 이런 게 멋있을 수는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으로 좀 표현이 되잖아요. 특히 오리지널 반은. 예.
이게 저는 지금 다시 보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막 정말 사랑한다면 이게 또 범죄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제 범죄 느낌이니까 참 아리까리 하면서 봤어요. 이게 범죄일까 아닐까? 진짜 찐 사랑이라면 뭐 손가락질할 그게 그 권리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네. 그게 느껴졌어요. 외면보다는 내면. 그래서 마틸다는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른스러워 보였고, 그리고 레옹은 나이에 비해 정신 연령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일단 돈에 대해서도 약간 무지하고 뭔가 진짜 킬러로서의 전문성은 있지만 뭔가 그 나머지에서는 약간 좀 뭔가 아직 어린아이인 듯한 그런 행동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마틸다랑 레옹의 어느 정도 연령차가 맞아서 서로의 감정이 조금 통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좀 미성숙하죠, 레옹이.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일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일탈이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일단 담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사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담배는 사실 호기심이라도 어릴 때 접하는 경우도 꽤 많고 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봤고 이 사랑 그 레옹을 이제 흠모하는 뭐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좀 생각이 많아지긴 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들의 입장이라면. 사실 이 마틸다의 가족들을 보면 개판이잖아요. 그쵸. 예, 뭔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느낌이어서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랑이라는 그 정의를 본인이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체성이 없을 때여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가치관이 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멋진 본인이 생각했을 땐 멋진 어른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레옹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는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네, 학생 때 교생 선생님 좋아하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동경과 이제 뭔가 어른 남자에 대한 그쵸. 그런 마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네, 그 일단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로만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네. 그 마틸다가 맨 처음에 그 레옹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 네네네. 초중반부쯤인데 그 앞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레옹이 마틸다를 데리고 이제 레옹한테 일을 주는 삼촌인가? 아무튼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마틸다는 밖에 있었고요. 아, 네네. 그래서 네, 거기서 삼촌이 잠깐 뭐 음료 같은 거 가지러 간 사이에 레옹이 뒤를 돌아보니 마틸다가 어떤 모르는 남자랑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레옹이 마틸다한테 가서 잔소리를 진짜 엄청 합니다. 그쵸. 네, 뭘 하지 말라고 5번 연속 얘기를 해요. 모르는 남자와 얘기하지 마, 뭣도 하지 마,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 담배도 피지 마.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틸다는 거기다 대고 웃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그거예요. 뱃속에 뭐 이제 뭔가 이렇게 꽉 막혀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간만에 뱃속이 편안함을 느꼈다. 네, 그리고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마틸다의 어떤 배경적인 걸 보면 마틸다는 일단 되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걸 설명해주는 장면이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마틸다는 걔 죽었어요 라고 하는 끊은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틸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과의 첫 경험 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맞아. 나중에 얘기긴 한데 친구들이 첫 경험은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 해서
그쵸. 좀 그랬다. 네.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저는 마틸다가 느낀 이 사랑의 감정이 이성의 감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성이라고 자기가 착각을 했던 이유는 그 친구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틸다는 TV를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TV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틸다가 이제 자기를 챙겨주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람이죠. 자기 동생 이외에 그 두 번째 남자한테 챙김 당함을 느끼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부모를 사랑하는 느낌의 감정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잔소리해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아빠와 딸 간의 어떤 그런 부성애적인 느낌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마틸다와 이제 사랑은 저는 부성애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다르다고 한 점은 이제 치즈 더블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뭔가 이런 사랑이나 이런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제가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괜히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이게 막는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괜히 이제 뭐 미성년자와 성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참 어렵더라고요, 보는데. 맞습니다. 이게 네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전 반대예요. 부모님이 이 배우 이름 뭐더라? 참 어떤 여배우가 마틸다. 네, 맞아요. 나탈리 키라 나이틀리? 아니요, 나탈리 포트만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님도 예? 키아라 배우 이름 헷갈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 배우의 부모님도 이 영화의 어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사실 이 감독님 자체가 이 마틸다와 레옹처럼 아내분을 만났어요. 이 아내분이 15살 때 아기를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감독님이 어떤 소아성애자적인 취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도 물씬 느껴졌어요. 로리콤적인 맞아요.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요소고, 사실 그거를 굉장히 좀 잘 포장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성애적인 요소를 넣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곡을 하나 듣고 오죠. 네. 네, 다음 곡은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Just stop your crying, it's a sign of the times. Welcome to the final show. I hope you're wearing your best clothes. You can't bribe the door on your way to the sky. You look pretty good down here, but you ain't really good.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and running from the bullets? The bullets.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and running from your bullets? The bullets.
good from here. Remember, everything will be alright. We could meet again somewhere, somewhere far away from here.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in running from the bullets? The bullets.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in running from the bullets? The bullets. Just stop your crying, it's a sign of the times. We gotta get away from here. We gotta get away from here. Stop your crying, baby, it'll be alright. They told me that the end is near. We gotta get away from here.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in running from the bullets? The bullets.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in running from the bullets? The bullets. We don't talk enough. We should open up before it's all too much. Will we ever? We've been here before. It's just what we know. Stop your crying, baby, it's a sign of the times. We gotta get away. We g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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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way. We g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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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t to. 네,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치도리님이 준비해 주셨네요. 네, 네. 제가 준비했고요. 왜 이 노래를 골랐냐면 그 마지막에 레옹이 이제 마틸다를 보낼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게 가사가 그때의 이제 심정과 닿아 있는 것 같아서 레옹의 심정과 우리 이제 떠나야 해 울지 마라 뭐 이런 가사거든요. 이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떠나야 해 뭐 총알을 피해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그 딱 그 상황의 레옹 마음 같아가지고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의 그 처절한 보이스가 좀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그 후반부랑. 네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처절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 뭔가 울부짖는 보이스잖아요, 지금 이 노래가. 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네. 그 뭐죠? 뭐죠? 레옹이 사실 화분을 되게 좀 아끼잖아요. 네. 애지중지하면서 아침마다 막 관리 닦아주고 햇빛 쐬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마틸다한테 주면서 네가 가지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맡긴 거지.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눈물을 닦고 나아가야 된다을 너는 가야 한다. 네. 나를 내 모든 걸 맡긴다. 그럼 그 화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 영화들마다 여기는 우유랑 이제 화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 우유는 뭐 레옹의 순수함이다, 화분은 레옹이 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거다, 이런 따분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건 웬만하니 영화가 좀 오래됐으니까 다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이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적도 쪽에서 키우는, 약간 뭐 베트남 이런 데서 키우는 아글라오네마라는 이제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열대성 식물인데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레옹이 얼마나 관리를 잘해줬는지 잎이 막 무성하게 막 펼쳐져 있고 되게 그쵸. 건강하게 나오잖아요. 관리를 엄청 잘했다는 뜻이죠. 근데 얘가 이제 키울 때 물도 좀 많이 줘야 되고, 안 그래도 이제 열대성 식물이다 보니까 성장기 때 물 많이 안 주면 죽어버린대요. 그리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틸다한테 주면서 네가 가져가라 그러고, 마틸다는 이제 그 학교 앞에 땅인가요? 네. 보육원 거기 앞에다 심어주고 얘가 좋겠어요 하고 딱 떠나잖아요. 예. 죽겠네. 아, 이 마틸다가 이 좀 식물에 대한 지식이 좀 있었으면은 정보를 맡겼는데. 맡겼는데 네. 그 화분이 정착할 곳이 마틸다였으면 화분은 살았을 건데 걷다가 박아버리고 유기해버리고 떠났으니까 이 식물은 이제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유기 엔딩. 유기 엔딩. 뭐 근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식물이 키우기 되게 좋대요. 또 되게 좀 애정 갖고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레옹이 좀 약간 체계적으로 살잖아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우유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도 뭐 레옹의 순수함을 뭐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유라는 게 여러 이제 뭐 영화들 보면은 주로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우유를 많이 먹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레옹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우유는 약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성장이 안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유를 좀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 소문으로 애기가 들은. 이제 우유를 먹으니까. 특히 사이코패스들은 이런, 안 그래도 키우시는 분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애정을 주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유로서 약간 그런 거를 뭐 결여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레옹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나왔다고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 우유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우유가 대체 어떤 우유인가? 아, 그게 그러니까 나옵니까? 팜랜드 밀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없어요. 팜랜드라는 브랜드는 있는데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피규어샵이라든지 이제 장난감 가게 아니면 뭐 스티커 이런 파는 곳에서 보면 레드맨 이렇게 해가지고 레옹 뭐 코스튬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미는 아키텍처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파는 데서 딱 팔더라고요. 스티커식으로 스티커나 이제 종이가 프린트 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파는데 그 우유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거 정보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아쉬웠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발. 만든 거 아닐까. 그렇게 그런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 아까 화분 얘기 들으니까 거기 이제 정착을 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를 관통하는 게 아닌가. 그 어쨌든 레옹이 죽음으로써 정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대변해서 진짜 마틸다가 그 화분을 죽임으로써 레옹과 이제 물화체가 되는. 죽어버리렴 하고 이제 가버린 거지. 유기시켜버린 거지. 떠나버리려. 갔어요. 사실 우유 얘기도 뭐 되게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그 아무래도 레옹이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성숙한 면도 있고 해서 그 아빠라고 부르는 토니 그 돈 떼먹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양아치 자식. 예. 그분이 이제 우유를 따라주는 장면들이 나온다거나, 따라주는 건 아니고 챙겨주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마틸다한테도 우유를 이렇게 따라주는 것들도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뭔가 아빠와 아들 부성애적인 그런 거를 나타내고 싶어한 것 같아요. 우유로. 뭐 우유가 아까 순수함 이런 거를 대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조금 이제 야시쿠리한 영화들은 우유를 조금 섹슈얼하게 쓰기도 하죠. 저는 좀 그런 의도를 넣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금 딱 얘기할라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로리콤 이제 그런 미디어는 로리콤 이제 매체 그런 거에서 우유는 정말 성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성인 남성이 이제 아동한테 이제 우유를 따라주거나 우유를 먹여주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참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 그래서 그거를 넣은 거 아닐까 이 생각도 좀 의심을 했었어요. 감독이 로리콘 성향이 좀 짙게 느껴지기 때문에 중의적일 수 있겠네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로리콤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우유도 그렇고 이제 말티아의 모든 면모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 우유를 약간 섹슈얼하게 봤어요. 우유 그거 상징을? 네. 좋습니다. 이러다가 19세 달리는 거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해석이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 게 감독의 성향상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영화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중의적으로 넣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논란을 피하고자 부성애를 넣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노림수를 피하려고 뭔가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로리콤이지 않나 먼저가. 이 영화가 19세로 개봉이 됐었나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19세입니다. 네, 19세.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럼. 좋습니다. 곡을 하나 듣고 올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곡은 네, 다음 곡은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알아서 뭐 우린 어차피 선물로 생각하지 6월의 장미 축제 같은 재미 여기 있었어 날 아끼는 세상 있었어 아 이건 TV용으로 옮긴 쇼 낯선 그 말이 낯설어지기도 하지 또 낯선 그 말이 빠라빰빰 빠라지고 하지 낯설은 우리 낯설어 보여도 우리 애써 만나게 됐어 장식용 체리 비싸위 타빙 우린 늘 달리 변해 내일은 더 많이 노래하기 위해 눈 떠도 할리 찾기 리트릿했던 날 이제 멀리 오해 높이 있던 세상이 곁에 있네 낯선 그 말이 낯설어지기도 하지 또 낯선 그 말이 가지 느낌으로만 오해를 받아 낯설은
네,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곡은 김가루님이 준비해 주군요. 네,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그 레옹을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틸다랑 레옹의 어떤 개그 코드라고 해야 되나? 아, 네네. 네, 둘의 일상을 그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되게 무겁지 않고 되게 가볍게 그려지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주는 어떤 대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이 영화는 빛과 어둠, 그 명과 암을 계속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영화의 되게 그 명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이 노래의 가사와 또 그게 좀 와닿았다 생각이 되거든요. 노래 가사를 보면 여기 날 아끼는 세상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 낯선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낯설어 하면서도 네, 서로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네, 마틸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들고 왔습니다. 노래에 보면은 가사가 되게 좀 영화를 설명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뭐 느낌으로만 오해를 받는다. 또 눈 떠도 할 일 찾기가 없는 그런 날인데 이제는 세상이 곁에 있어서 여러모로 달라졌다. 뭐 아무튼 이러면서 이 둘의 어떤 서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마냥 설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 네, 맞아요. 항상 인생은 고통만 있나요? 라고 했던 애기가 늘 설렘을 가득 뭔가 목표가 생겨서 그렇고 늘 앉아서 자던 레옹이 마틸다 덕분에 누워서 잘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노래한 노래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근데 왜 낯선 골랐을까 사람들은 좀 궁금했는데. 네. 그 주변에서 항상 설레인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참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틸다는 E이네요. E. 저는 I라서 공감이 안 돼요. 하워이. 마틸다 이었다. 마틸다는 쌩이죠. 그렇죠. 네. 마틸다가 네. 영화 보면서 참 놀랐던 게 옷을 굉장히 잘 입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딱 요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요? 옷 참 어디가 공감이 되나?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아이에게는 옷을 못 입은 아이에게는 마틸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이라고 옷을 못 입는 게 아닙니다. 참 옷을 세련되게 입는다? 제가 보면 맞아요. 초코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초코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팍 튀는 그런 거였을 텐데 이게 참 클래식이 무서운 게 뭐 레옹도 코트도 그렇고 그런 복장들이 어느 시대에나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딱히 유행을 타지 않고 어딜 가도 이제 마틸다 옷은 물론- 좀 유행하는 옷이긴 합니다. 옷은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패션은 얼굴이라는 거. 아니 옷걸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마틸다는 유행을 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음. 제일 중요한 옷걸이와 외모가 완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얼굴이 참 유행을 많이 타는 얼굴이기 때문에 아니지 유행을 안 타는 얼굴이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신. 네, 패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제가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여서 촌스럽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네. 보는 내내 촌스러운 부분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액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기술이 워낙에 발전을 많이 해서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촌스러운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생각을 해보니까 패션적인 부분도 그랬고 우선 배우분들의 그 매력도 그렇고
워낙에 나탈리 포트만의 그 얼굴이 그때부터 완성이 돼 있기도 했고. 네, 그래서 뭐 그 영화를 꺼내오고 싶지 않은데 인어공주라는 그 리메이크된 영화를 그만해. 봤을 때 장첸 꺼내보고 싶다. 안돼. 사실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보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거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영상미를 봤을 때도 뭐 별거 없거든요. 뭐 그냥 뭐 배우들이 나오고 뭐 화분이 나오고 이런 뭐 미장센들이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촌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전반적인 색감이나 뭐 연출도 그렇고 촌스럽지가 않아요. 과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뭔가 담백해. 늘어지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컴팩트하게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딱 적당하게 알잘딱가센으로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촌스럽지 않다. 지금 봐도.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요새 유행에 딱 맞다. 맞아요. 요새 또 아이돌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지금 레트로가 엄청 유행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딱 캠코더 같은 감성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근데 딱 그 감성이에요 지금 내용이. 요즘 유행하는 게 딱 저 시절에 그거거든요. 맞아요. 네. 딱 요새 그 애들이 환장하는 그 감성이 많이 녹아 있어요 내용에. 저는 이제 또 그래서 여전히 스타일리시한. 네, 말씀하시죠, 카로님.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면 내용을 보고 나서 되게 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제 레옹의 이 플롯을 요즘 영화가 쓰고 있구나. 맞아요. 네. 그 레옹의 어떤 연출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긴장감이 고조될 때 그런 어떤 긴장감 있는 음악을 쓴다든지, 그렇죠. 뭐 장면 전환이 조금 예상치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틀어서 한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플롯들이 있는데 그거를 레옹이 완전 교과서처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액션 영화라든지 여기서 되게 많이 본 기법들이에요. 네. 그래서 낯설지 않나 네. 봐요. 네, 맞아요. 지금 봐도. 거의 우리나라 영화랑 굉장히 닮은 점이 많거든요. 요즘 나오는 2010년대쯤에 나왔던 어떤 그런 영화들 다 레옹에서 따다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뭔가 특히 클래식한 느낌. 그 중에 최고봉인 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악역 있죠. 네. 악역이 연기한 그 사무국장 마약 단속방. 네. 게리 올드만. 네. 게리 올드만 그 캐릭터는 되게 좀 엄청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쵸. 이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악역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진짜 많죠. 네. 뭐 정말 많죠. 네. 조커도 약간 보이고, 약간 좀 순수하게 좀 나사 빠진 것 같은 그런 악당은 다 이걸 좀 레퍼런스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이 봐왔지만 또 역시 명불허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순수악 느낌이라 그래나? 뭔가 맞아. 즐거움을 쫓는 뭔가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맞습니다. 이런 느낌 나는 악역들 많잖아요. 네. 어떤 막 목적 때문이 계속 아니라 웃고 있고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 근데 뭐 전체적인 플롯은 많이 따라했지. 네. 한국 영화의 이제 레옹 비슷한 느낌이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범죄도시 3. 거기에 이제 마동석 옆에 이제 조그만한 아이가 하나 있었다면 거의 레옹 아닌가. 일단 악역도 마약을 다루는 경찰이고 마동석도 약간 순박해 보이는 괴팍해 엄청 강한 아저씨 그런 느낌이라서 마틸다만 딱 데려놓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제일 따라한 건 아저씨죠. 원빈이 나온 아저씨. 그게 진짜 뭐 레옹의 영감을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약간 근데 아저씨는 약간 해피엔딩 레옹 아닌가요? 그쵸. 행복판. 어쨌든 권선징악 딱 노려서 결과가 마무리되고 죽진 않았으니.
사실 이 클래식한 영화들을 봤을 때 이거를 이기는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난 영화의 클래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저는 타이타닉이거든요. 타이타닉을 보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 재난 영화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네. 굉장히 이제 오마주를 하는 장면들도 많고 영감을 받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는 뭐가 없어요. 심지어 오히려 그거 외에 뭐 추가가 된 뭔가 이제 오리지널인 부분들이 나오면 오히려 반감이 드는 장면들도 많고 이래서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직도 그 시대를 못 이기는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넘버원은 정말 넘버원이 주는 어떤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첫 번째 작품. 그래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아이폰이 아니고서야 저는 절대 못 이겼더라고요. 이렇게 기습 승부를 하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네. 기습 숭배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이렇게 가져가시다니. 기습 숭배 미쳤다. 한 수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에 재난 영화 하니까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영화가 그 다들 해운대 보셨죠? 내가 네 아빠야. 쓰나미. 레옹이 마틸다를 보내주는 장면처럼 헬리콥터에서 먼저 가라고 자기 떨어진 그 남주. 맞아. 와, 그것도 유명했죠. 네. 이민기. 그거는 그래비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비티에스 있죠. 줄 잘라버리는. 그 장면은 엄청 흔하죠. 와 보내는. 아니 근데 네, 그래비티는 저희가 결론이 났잖아요. 그 양반은 어디 끊어가지고 어디서 잘 내려갔을 거라고. 다른 우주선 타고 내려갔을 거다. 저희끼리 결론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럼 곡을 하나 듣고 오죠. 네. 네. 다음 노래. 곡은 빌리 아일리시의 Your Power라는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빌리. Try not to abuse your power. I know we didn't choose to change. You might not want to lose your power, but having it so strange. She said you were a hero, you played the part, but you ruined her in a year. Don't act like it was hard, and you swear you didn't know. No wonder why you didn't ask. She was sleeping in your clothes, but now she's got to get to class. How dare you? And how could you? Will you only feel bad when they find out if you could take it all back? Would you? Try not to abuse your power. I know we didn't choose to change. You might not want to lose your power, but having it so strange. I thought that I was special. You made me feel like it was my fault. You were the devil, lost your appeal. Does it keep you in control? For you to keep her in a cage?
and you swear you didn't know. You said you thought she was your age, how dare you? And how could you? Will you only feel bad if it turns out that they kill your contract? Would you try not to abuse your power? I know we didn't choose to change. You might not wanna lose your power, but power isn't pain. 네, 빌리 아일리시의 Your Power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도라님이 준비해 주군요. Your Power. 네, 맞아요. 사실 이 노래가 빌리 아일리시가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는 되게 좀 우울하고 시니컬하고 약간 답도 없고 막 그런 우중충한 분위기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팬들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늘었는데 요즘 빌리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밝아지고 개인적으로 밝아지고 이것저것 얘기들도 뭐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복장도 막 꽉꽉 옷 같은 것도 막 끼어 입었었는데 요즘에는 막 이제 자신감 있게 드러나고 다니고 되게 약간 과거보다는 훨씬 개방적으로 변했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도 보면은 사실 마틸다 같은 경우도 되게 우중충하고 집안 자체가 좀 막장이잖아요. 종이 아니라 많이 막장이죠. 그 레온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구경 간다든지 그런 거 빼고는 솔직히 살인자의 삶이라는 게 그닥 쉽진 않았을 거예요. 잘 때도 앉아서 잔다든가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서로 어떻게 서로의 단점들이라기보다는 부족했던 점들이 결여됐던 점이 이제 충족이 되면서 이제 좀 더 과거보다는 밝은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레온과 마틸다의 변화가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인 빌리와도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좀 더 많이 밝아졌고 서로 둘이 만나니까 또 서로 좋아지고 빌리도 좋아졌고 그래요. 같습니다. 예. 저는 빌리 아일리시 곡이길래 처음엔 치도리님이 해주신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빌리 아일리시 노래 많이 했죠. 워낙 많이 듣고 좋아해서. 빌리.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느와르적인 영화 아니면 액션 영화들을 보면 사실 그 경찰들이나 이런 공권력들이 진짜 무능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 레옹이라는 영화는 더더욱 부각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 게리 올드만이 연기했던 그 여기 애초에 마약 수사국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뭔가 막 사람을 그냥 막 부리기도 하고 진짜 미치광이처럼 막 부리고 이런 거를 이제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의 당시에는 그 DEA라고 하는 그 마약 수사국이 문제의 집단으로들 많이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완전 극단적으로까지 가진 않았지만 꽤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과격 진압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막 그 할머니한테 총을 이렇게 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에 비견하는 막 과격 진압을 하고 이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안기보 같네요.
옛날에. 그렇죠. 예. 고문에서 막 그렇게 하고 막 비리도 굉장히 가격 많고. 진압하고. 90년대가 뭔가 그런 거에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제일 심했던 시기가 옛날 한참 옛날이죠. 약간 옛날에 자유당 시절. 자유당 시절이 좀 약간은 경찰들도 그 정권 옆에 빌붙어서 살았고 그 당시에는 정치 깡패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치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진압하고 경찰들도 와가지고 진압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제 여차저차 돼서 저희는 민주화가 됐죠. 사실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공권력이 약해졌는데 요새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공권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찰들 권한이 너무 권한을 없어요. 줘라. 네. 전형적인 그런 경찰의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레온에도. 옛날. 말이 안 되긴 하죠, 사실. 그 한 명이 지시한 대로 모든 게 자꾸 돌아가는 게 뒷배가 누구길래. 막 뚜껑대고 막 수화팀이 오고 막 오는 게 근데 다 개죽음 당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게리 올드만이 연기했었던 그 멋있는 악역. 네. 배우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지? 배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나오질 않았나? 안 나왔나? 마약 빠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 표정만 기억. 네, 노먼 스탠스필드. 스탠스필드. 예, 스탠스필드랍니다. 전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 이름이 참 생소하네.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기억나서 그냥 이름이 역할 이름이 불렸던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불렸던 기억이 안 나네요. 불리긴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지만 강렬하게 기억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연기에 워낙에 매료돼가지고.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뭐 누가 쉽게 이름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배트맨 가서는 아주 청렴 경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게리 올드먼을 보고 저 사람 분명 뒤에 배우가 있을 거다. 악역일 거다. 근데 맞아, 그 이미지가 무섭다니까. 예, 그런 게 없었다고 하죠. 좋습니다. 제가 그 빌리 아일리시 노래를 가져오면서 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게 저 노래가 사실 그 가스라이팅에 관한 노래인데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을 자기 유리하게끔 이제 쥐고 흔들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솔직히 마틸다 같은 경우에는 집안 자체가 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차반이기도 하고 뭐 그 부모님들이 별로 신경을 잘 안 쓰죠. 그리고 레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같이 일해주는 아버지 같은 분. 근데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그 문제의 그 인간. 다 널 위한 거다.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어차피 다 네 거다. 하지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가 원하는 바를 잘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좀 영향을 참 많이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뭘 하면은 나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걱정이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해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봐왔던 여러분들은 누가 뭘 해라 그러면 응 알바노 이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누가 뭐 걱정을 해도 응 난 걱정 안 돼 이러면서 자기 마이 웨이 간다, 나는 간다 직진으로 가고. 예. 참 이런 걸 보면서 전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솔직히 몇 살에는 뭐 하고 몇 살에는 뭐 하고 이런 게 좀 심하잖아요. 그쵸. 너 이 나이 때 뭐 하면은 뭐가
안 하면은 뭐 죽일 듯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너 그러다 인생 망한다 뭐 이런데 참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중심을 딱 지키면서 정자세로 이제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 my way 개샹 my way 이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만의 뭐 성향이 그런 거겠지만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영향을 안 받는. 본인은 있습니까? 저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참 마이웨이적인 사람이라서 저희 아버지도 막 저한테 뭐 해라 그러는데 제가 정말 이제 알바노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말거든요. 약간 그거예요. 제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 법문 스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살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약간 센스가 이래요. 상대방과 싸움으로써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네가 하고 말아라. 뭐 네가 아니면 뭐 신경 쓰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머니가 자식이 뭐 정리정돈을 잘 안 해가지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스님께서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어머니가 치우시고 그냥 그러고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속뜻이 뭐냐면은 그렇게 안 치운다고 자식하고 부딪히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느니 그냥 그거는 자식이 모자란 거니까 뭐 치워주는 거 정도는 하되 나중에 앞가림을 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걸로 너의 마음까지 지옥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제 마인드도 약간 그거라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나 보다 하고 별 감정이 안 드는 상태가 됐습니다. 마음이 이상해졌네. 그 스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스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약간 희생을 모티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희생이 아니에요. 저도 양보? 배려? 강연인가요? 그거를 봤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라 그냥 예, 본인이 마음 쓰는 게 있으면 신경이 쓰이면 그냥 해라고. 만약에 그걸 신경을 안 쓸 수 있으면 그냥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걸 구태여 끌고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이런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내가 해라라는 느낌이신 거죠. 똑같이 그래요. 만약에 부부가 만약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서로 남편이 아내한테 불만이 있는데 뭐 아침밥 안 차려주고 그런 식으로 막 스님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그러면 본인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차려서 드세요. 뭐 아내가 뭐 종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이 사람은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그냥 권위적으로 군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본인이 그냥 하고 무시하세요 그렇게 신경 쓰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런 센스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분. 사실 어렵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게. 그치. 내려놓는 게 참 힘들죠. 뭔가 어쨌든 이렇게. 욕심인 부분인데 응. 저는 늘 어릴 때부터 늘 욕심이 없다라는 말을 줄곧 들어와서 저한테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 그래요? 오. 네. 저는 딱히 진짜 내가 욕심이 없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욕심이 없더라고요. 물론 막 이렇게 순간순간 살면서 뭐 돈의 욕심도 있고 이렇지만 내가 이 돈의 욕심 때문에 뭔가를 다 포기하고 할 정도의 욕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욕심 있는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길거리에 성공적인 앉아서 욕심. 이 모양인 것 같아. 길거리에 앉아서 죽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지 승부욕도 않을까. 있고 뭐 욕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네, 서울역에서 뵙죠. 그럽시다. 정모합시다. 나쁘지 않네요. 노후에 갈 곳이 있다는 게. 그러면 저희의 실버타운입니다. 이제 레옹처럼 되는 겁니까? 레옹은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죽기 싫어. 레옹도 욕심이 없었다고요? 네, 죽음으로 정착한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욕심이 아주 없어서 뭐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그렇죠. 그냥 주는 대로 따박따박 살다가 그렇게 뿌리 내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것 같네요. 아, 그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 그 대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예예예. 예, 예. 대변이 되었다고요? 저 이거 하나 궁금한데 뭐 어떤 거요? 이것도 저희가 얘기를 했네요. 그 변기자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중점적으로 본 거를 적어주셨는데 그 보스가 돈을 보관하고 있을까? 이것도 저희가 대변을 했네요. 그렇죠. 저는 할 말이 없어. 네, 다 대변했군요. 뭐 묵비권을 행사하는. 돈을 변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관하고 있지 않을 거다? 저는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등쳐 먹으려는 그런 약간 모먼트, 암시적인 것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진짜 등쳐 먹을 거였으면 마틸다한테 아니 뭐 그런 적 없다. 레옹이 뭘 너한테 맡기냐? 뭘 믿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주 이실직고 하듯이 다 그냥 술술 붑니다. 그냥 마틸다한테. 이거 다 너한테 맡기고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약간 아빠와 아들 이런 느낌을 조금 만들려고 했다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그 설날에 세배하고 용돈 받으면 엄마가 아빠가 이거 나중에 2배 3배 불려서 줄게 이러고 이거 어디로 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쥐고 있는 거 있기는 있다. 가지고는 있으나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거다. 근데 이게 한번 약간 우리 네. 몸의 세포처럼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네. 돌았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데에 쓰이고 뭔가 다른 그쵸. 돈이 채워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필요할 때 쓰고 다시 해놓고 그래서 막 흔쾌히 막 주려고 할 땐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아 필요하냐고 막 $1,000 줄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마틸다한테도 계속 챙겨주고 하는 거 보면은 언젠가는 주지 않을까. 망하기 전에는. 약간 근데 모자란 그가 계속 부부.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은행보다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쵸,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허세였다. 아무튼 돈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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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이제 사기꾼들이 완전히 나르기 전에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지어주는 것, 그게 이제 사기의 완성이라고. 사기에 대해 잘하시네요. 그럼요. 예. 제가 옛날에 한타짜 하지 않았습니까? 타짜요? 네. 타짜는 손기술인데요. 네. 고속 저는 잘 운이- 치십니까? 운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기술로 커버를 해야 돼요. 좋습니다. 타짜 얘기를 하니까 타짜라는 영화를 하고 싶네요. 나중에. 근데 저희가 선택을 안 했더라고요. 누가 저희가 한 거 같은데? 투표를 했나요? 있었어요. 음. 그 원 말고 투인가? 맞다. 원을 안 했구나. 원을 해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곡을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마지막 곡은 이 태양을 노래가 피하고 빠지면 싶었어. 이 노래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벤키즈님이 스팅의 Shape of My Heart를 들고 왔는데 이거 이유를 비밀이 아니에요? 이유 물어보기도 웃기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 노래 안 듣고 가실 건가요? 뭐 이렇게 아쉬울 수도 없는데 이 노래를 안 들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노래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게 마틸다가 학교 앞에 그 뿌리를 딱 땅에다 심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딱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냥 뭔가 그 계속 들어왔던 그런 OST BGM에는 가사나 이런 것들이나 뭐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목소리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이게 사로잡히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 전까지는 사실 제가 뭔가 이렇게 냄비에 물을 끓여놓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있으면은 넘치잖아요. 네. 딱 그 직전까지가 딱 이 전까지 장면이고 전 장면까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이 음악이 나오고 딱 그 씬이 나오면서 뭔가 확 끌어 넘쳐 오르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상시적으로 이 정착을 하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마냥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일단은 뿌리를 심음으로써 이 식물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마틸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네. 마틸다는 인과 응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 음악이 시작되면서부터 아글라 오네마의 재난 영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마틸다를 향한 복수극이 시작될 거예요. 거대 괴수로 자라나거라 마오카이가 되거라. 화이팅! 복수 특징이 어쨌든 빌런이 죽으면서 그 이제 자식들이 복수를 시작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젠장. 네, 게롤드만의 자식들이 있어서 복수를 하겠죠. 이야. 아무튼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듣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while the memory of it fades.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If I told her that I loved you, you'd maybe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I'm not a man with too many faces. The mask I wear is one. For those who speak know nothing and find out to their cost, like those who curse their luck in too many places, and those who fear are lost.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tip of my